자,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 분석이라고 하는 대표 자료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입니다. 자, 직선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질량으로 나누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고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염두에 두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문제들을 쭉 보시면서 하시고요. 저는 이 그래프 그냥 띄워놓고 설명드릴게요. 운동량은 속도와 마찬가지로 크기와 그쵸? 얘네들은 속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벡터량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량인 거니까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다 라고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운동량은 우리 좀 아까 얘기를 했죠. 그치?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속도만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속도만, 질량이라는 건 방향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속도만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때에는 크기와, 그쵸? 우리는 이렇게 속도라고 계속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방향,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크기와 방향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0.5초일 때, 자, 0.5초일 때의 운동량은 2p0였었어요. 그 다음에 4초일 때의 운동량은 p0라고 하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p0죠. 반대편이에요. 그럴 때 속력이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를 떼고 보는 거죠. 크기만 보는 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력, 속도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얘네들의 운동량의 비가 0.5초와 4초일 때가 2대 1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속력, 그쵸? 크기만 봤을 때 속력의 비도 몇 대 몇이 될 거냐면 2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0.5초일 때는 4초일 때의 2배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5초와 6초 사이의 충격량. 자,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지. 그래서 나중 운동량, 6초일 때 거가 나중 운동량이니까 P0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 P0였었으니까 마이너스 P0 집어넣으시면 2P0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크기만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2P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0에서 6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뀐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 하면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이 그래프의 세로축이 속도 V라고 하는 값으로 고쳐질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니까요. 속도의 부호가 여기까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즉 여기랑 여기에서 한 번씩 바뀌었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 자, 1에서 3초 동안의 충격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1초에서부터 그 다음에 3초까지의 충격량이다 라고 하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P0 빼기 처음 운동량 2P0 구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P0라고 하는 충격량. 그런데 거기에서 크기만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부호 떼고 3P0만큼이 충격량의 크기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1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은 5에서 6초 동안 물체가 받은 알짜 힘보다 크기가 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좀 아까 했던 거랑 볼게요. 얘는 지금 1에서 3초 동안인 거고, 우리 좀 아까 얘네들 구해놓은 것이 5에서 6초 동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의 알짜 힘의 크기는 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을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하기도 하지만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작용한 알짜힘 F1이라고 하고요. 곱하기 시간, 얘네들은 1초에서 3초니까 2초가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F1의 크기만 보시면 2분의 3 P0만큼의 알짜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2P0가 F2 곱하기 시간은 5에서 6초니까 1초죠. 그래서 F2는 2P0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5초에서 6초가 더 큰 값이 되겠죠. 2P0가 2분의 3P0보다 큰 거니까, 그치? 그래서 4번에 3번은 X라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에 작용을 하는 알짜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 가로축 시간이고요. 세로축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나타낼 것은 바로 그쵸? 충격량에 해당하겠죠.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일단 체크를 해놓고 1번부터 천천히 한번 가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 자, 얘는 원래 정지해 있는 아이였어요. 정지해 있는 아이였는데 8초까지의 그쵸? 요 값을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8초 때까지의 운동량이 얼마가 나와 있냐면 40만큼의 운동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8초일 때의 운동량은 4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40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2kg 곱하기 V에 해당하는 거니까 V는 20m/s겠구나. 근데 1번에서는 그냥 운동량의 크기만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40kg 곱하기 m/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슷한 얘기로 4초일 때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거 보시게 되면 얘네들 역시 처음 운동량은 0이었었는데요. 얘네들이 4초가 지나는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요만큼의 면적이죠. 그쵸? 20만큼 변했대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20이라고 하는 값은 질량 2kg 곱하기 V에 해당하는 거니까 V는 10m/s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5kg인 물체가 3m/s의 속도로 이미 운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다면 5kg의 물체가 3m/s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었으면 처음 운동량은 이미 15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물체에 그림과 같은 힘이 8초 동안 작용을 했대. 자, 그러면 8초 동안, 우리 아까 8초 동안의 운동량 얼마 나올 거라고 그랬냐면 40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나올 거냐 하면 55라고 하는 값, 55kg 곱하기 m/s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조금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줬을 때는 얘네들이 마찰이 없는 점에서 정지해 있었던 질량이었었기 때문에, 정지해 있었던 물체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기에서 플러스 40, 플러스 20 해가지고 나타내면 되는 거였었지만, 이 물체는 이미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3번의 문제에서는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3번에서는 5kg의 물체가 3m/s로 이미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힘이 8초 동안 작용을 했는데 그 힘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우리가 푼 문제는 운동 방향과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서로 같았어요. 같게 해서 문제를 푸니까 15라고 하는 운동량 갖고 있었던 아이가 플러스 40이 돼서 55kg 곱하기 m/s의 운동량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원래 운동하고 있었던 것이 플러스 15라고 했을 때 그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4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25kg 곱하기 m/s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크기가 25kg 곱하기 m/s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하자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55kg 곱하기 m/s 혹은 25kg 곱하기 m/s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좀 잘 체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4번 있는 데를 한번 보시게 되면 0에서 8초 동안 충격량,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계산했었죠? 충격량은 40이라고 하는 값 맞았었어요. 그쵸? 면적 구하면 되는 거였었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과 항상 같다? 그렇지 않죠. 만약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물체의 운동량하고 서로 같은, 이러한 항상 같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같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정지해 있었던 물체에 뭐가 작용을 했을 때 충격량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나중 운동량이 충격량하고 같아질 수는 있겠지만, 항상 지금 우리가 바로 요 위 문제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애한테서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값일 뿐이지 운동량하고 같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4초 이후부터 물체의 속도는 감소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얘네들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잠깐 그래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게 되면 4초 이후로 속도가 감소를 하고 있으니 줄어들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힘의 방향 플러스 값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갖다가 내가 당기는데 세게 당기건 약하게 당기건 간에 계속 이 힘의 방향 자체는 일정했단 말이야. 힘의 크기가 약해졌다고 해서 이 물체의 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가속도가 감소를 하는 것 뿐이지, 가속도는 감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얘네들의 속도가 감소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실까요? 그린 가는 질량이 각각 1kg과 m인 물체 A하고 B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A하고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요. 자, 얘네들은 보니까 3초일 때 충돌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일단 A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A의 속도는 3초 동안에 9m 갔으니까 플러스 3m/s였었습니다. 충돌하기 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3초 동안에 3m 갔으니까 플러스 1m/s가 나오게 될 거고요. 얘네들 그래프 헷갈리니까 제가 이거 지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A의 경우에는 3이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B의 경우에는 질량 모르니까 M이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운동량의 합은 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충돌을 하고 나니 A는 4초 동안에, 그쵸? 4m 이동을 했어요. 플러스 1m/s예요. 기울기는 플러스니까. 자,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4초 동안에 얼마가 증가를 했느냐 하면 8m가 증가를 했어요. 즉 플러스 2m/s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A는 운동량이 얼마가 된 거냐면 1이 됐고요. B의 경우에는 2m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둘의 합인 2m 플러스 1은 m 플러스 3과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m은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B의 운동량은 2였다가 얼마가 됐다라는 얘기? 4가 되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보시면 A의 경우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만큼 줄었고요. B의 경우에는 운동량이 이만큼 증가를 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A, B가 충돌하는 동안 속도의 변화량은 이라고 했습니다. A의 속도의 변화량은 이만큼 줄었어요. 그쵸? A의 속도의 변화량은 이만큼 감소를 했고요. B의 속도의 변화량은 그죠? 1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크기만 보시게 되는 거니까
A가 B의 몇 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2배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B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좀 아까 M은 2 해가지고 2kg 해놨고요.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 4 빼기 처음 운동량 2 하는 거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얼마만큼일 것이다? 2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충돌 전과 후에 A와 B의 운동 방향은 반대는 아니죠. 얘네들 지금 둘 다 무슨 값이에요?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에요. 기울기가 속도에 해당하는 건데 속도가 둘 다 플러스 값이니까 운동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었을 것이고,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얼마였었고요? 그치, 크기 2,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2로 서로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항상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여기 부호로 나타났죠. 그쵸? 부호로 나타낸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플러스니까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실게요. 자, 그림은 동일한 유리컵을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과 카페트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유리컵이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가로축 시간이고 세로축 힘이기 때문에 넓이가 나타내는 것은 충격량일 것이고,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게 서로 같다란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바닥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같을 뿐더러 중력과 속도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받았기 때문에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같았을 거예요. 즉 충돌 전에 운동량이 얼마가 될 거냐면 유리컵의 질량을 스몰 m, 그 다음에 바닥에 닿을 때의 속력을 V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 아래쪽으로 우리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플러스 MV였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충돌을 하고 나면 얘가 튀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돌 후에 운동량은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MV라고 하는 크기를 갖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바닥의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렸고 그 다음에 카펫 위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우리가 충격량을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MV 값이 일정하다 보니 F와 T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 1번에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은 A하고 B가 같을 것이고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얘네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의 경우에는 A하고 B하고 보셨을 때 B가 더 긴 거 이미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B가 더 길다. 자, 그래서 카펫 위에 떨어진 유리컵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보다 힘을 받은 시간이 기니까 평균 힘을 작게 받아서 깨지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리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B가 같을 수 없죠. 그렇죠? 얘네들 좀 아까 바로 위에서 한 거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A보다 B가 더 길었으니까 얘네들이 받은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컸다. 왜?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A와 B가 어때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힘이 더 크다. 방금 했었던 얘기와 일치하는 거고요. 사람이나 물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얘들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었어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얘들이 무엇인지 잘 체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표 자료 분석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내신 만점 문제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